네,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음이 안 돼요. 네. 오늘은 3주차 혜택 강의입니다. 네, 저는 12년 차 허벌라이프 웰니스 코치이고요. 제 이력을 보니까 뇌교육사 자격, NLP 강사 자격증 등 이렇게 뇌에 관심이 많았던가 봅니다. 자, 3주차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이어트의 뇌과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건데요. 잠깐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을 하신다면 이 다이어트의 뇌과학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말한 거는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몸의 신호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먹게 돼요. 눈에 보이면 그냥 먹어요. 배부른데도 계속 먹게 돼요. 이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욕망을 따라서 먹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몸은 단순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멈춰요. 그런데 뇌는 달라요. 더 맛있는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많은 양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니라 뇌를 따라서 먹게 됩니다. 저자는 배고픔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배고프다 또는 배가 안 고프다, 배부르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연속적인 단계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약간 허기진 상태, 배고픔이 시작되는 상태, 식사하기 좋은 상태나 충분히 먹은 상태, 또는 배부르거나 과식 상태,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죠. 이 저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배고픈 상태에서 먹기를 시작해라. 그리고 편안하게 배부른 상태에서 멈추면 좋다. 즉, 배가 너무 고플 때까지 참지 말고요. 또 배가 터질 때까지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간 구간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식사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죠. 접시에 있는 건 다 먹어야지. 남김없이 먹어야 해. 배 안 고파도 식사 시간이야. 제때제때 밥 먹어야지. 남기면 안 된다. 남기면 죄로 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교육들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이 주는 신호보다는 외부 기준을 따르는 그런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지 않아도 먹게 되고 배불러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많은 가정에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숙제 잘하면 간식을 주고 시험 잘 보면 외식 시켜주고 또 속상할 때 아이스크림으로 위로해주고 이런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음식이 바로 보상이 되고 음식이 위로가 되는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게 되고 기분이 좋아서 먹고 슬퍼서 먹고 지루해서 먹고 심심해서 먹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감정적인 식사라는 겁니다. 사회에는 많은 식사 규칙이 있죠. 하루 세 끼는 꼭 먹어야 한다.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 간식은 나쁘다. 야식은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규칙들은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고요. 진짜 배고픔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진짜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와요.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상태고요. 먹으면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짜 배고픔은요, 갑자기 강하게 찾아오죠. 특정 음식이 땡기기도 하고요. 먹어도 만족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트레스 후에 단 음식을 먹거나 이 TV를 보다가 과자 또는 지루해서 냉장고 수시로 열고 닫고 하죠. 이거는 배고픈 게 아니고 그냥 감정이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배고픔의 신호를 1부터 10까지, 배부른 상태도 또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 잠깐만요. 없애고.
어, 생각보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TV 광고나 스마트폰 음식의 영상이나 편의점 진열대나 주변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봐도 그런 자극으로 인해서 내 몸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배가 안 고파도 먹고 싶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우리는 배고픔을 무시하는 법이나 배부름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 몸의 신호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 지수를 활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나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얼마나 배가 고프지? 또 식사 중에도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멈추면 편안할까? 이 질문이 몸과 다시 연결되는 시작이 됩니다. 식사는요, 가족 관계나 사회적 분위기, 감정이나 습관, 이 모두가 연결된 행동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저 적게 먹어야 돼, 참아야 해, 라고만 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요, 몸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그 몸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보내주는 신호를 존중하면 과식이 줄어들 수 있고요. 음식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식사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사장의 핵심 메시지는요, 다이어트의 시작은 뇌의 욕망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따라 먹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몸은 단순해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멈춥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뇌의 욕망을 따라서 먹는 습관이거든요. 다이어트의 첫걸음은 몸의 신호를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5장입니다. 5장은 나만의 식단 짜기인데요. 다이어트는 식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유지 가능한 나만의 식사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책에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일한 다이어트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취향이나 감정 상태,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식단이 좋은가라기보다는요, 나에게 맞는 식사 방식이 무엇인지 이 저자는 이거를 나만의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요. 이 단식, 우리가 단식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단식도 잘못된 방식이 있다고 해요. 과식했으니까 내일 굶어야지 하는 단식. 많이 먹었으니까 더 오래 단식해야지.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단식. 이런 것들은 감정적 단식에 저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밤까지, 늦게까지 야식 실컷 먹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굶고 또 밤에 먹고. 이런 거는 감정적 단식. 옳지 않죠. 이런 것들을 죄책감이나 자책, 강박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식은 처벌이 아니고 몸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식사 계획의 핵심은요, 미리 무엇을 먹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된 식사는요, 우리의 전전두엽, 이성을 사용하는 뇌가 활동을 하게 되고요. 즉흥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편도체라고 하죠. 원시적인 뇌, 본능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뒤에는 그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계획을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명절, 파티, 특별한 날에는 예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된 일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 1회 자유식이나 1시간 안에서 먹기 또는 아까 그 포만감 지수 있었는데 살을 넘지 않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완전 금식보다는 계획된 일탈이 통제력을 오히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맛없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끝! 이런 규칙을 정해놓으래요.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진짜 좋아하는 음식만 남고 습관적으로 먹던 음식은 줄어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식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런 강박관념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요, 제가 좋아하는 걸 먹을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먹을 수 있고요. 아무 때나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해라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음식 앞에 자유함을 느끼고 있어서 정말 이 저자의 말씀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중계와의 관계를 바꿔라 했는데 이 체중계 숫자로 자신을 평가하고 기분이 좌우되잖아요. 하지만 이 체중계라고 하는 거는 평가 도구가 아니고 정보를 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체중은 수분이나 수면, 생리주기, 염분 섭취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루 숫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나의 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측정하기 전에 나한테 질문을 해봐요. 지금 내 감정 상태는 어떻지? 오늘 내 몸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지?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거를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살을 빼야지라기보다는 구체적인 목표 체중이 필요하고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중간값을 또 목표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좀 하면 좋죠. 그리고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은요. 목표는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설정하면 좋고요. 우리 도전 다이어트처럼 이렇게 도전적인 목표는 또 성취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좋죠. 도움이 되죠. 모든 선택 앞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 선택이 나를 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요. 강박, 폭식, 포기가 따라오게 되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반으로 선택이 되면 자기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가능해집니다. 다이어트는 자기 처벌이 아니에요. 자기 존중의 과정입니다. 네, 5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이어트는 식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식사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완벽한 규칙보다 지속 가능한 선택이 더 중요하고요. 살을 빼는 과정은 자기 처벌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루 한 잔 챌린지는요, 살을 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정말 평생 유지할 나만의 식사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이 챌린지를 통해서 나를 존중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런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장입니다. 6장의 핵심은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라. 그래야 지속 가능한 변화가 가능하다. 네, 체중이 멈추거나 오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역시 의지가 약해. 이 방법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정체기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의 일부입니다. 체중은 수분 변화, 염분 섭취, 호르몬, 수면, 스트레스 등에 따라서 흔들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하루 수치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체중이 멈췄다면 자책하지 말고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간식은 완전히 끊었나? 식사를 기록했나? 식사 시간은 지켰나? 설탕, 밀가루 계속 먹고 있지는 않나? 또 채소를 충분히 먹었나? 단백질 섭취는 충분한지, 수면은 충분한지, 운동은 과하지 않은지, 물은 충분히 마셨는지, 스트레스 관리가 되고 있는지. 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의 미세한 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체기가 오면 모든 걸 바꾸려고 해요. 운동 추가, 단식 추가, 탄수화물 완전 제한해. 하지만 저자가 말하고 있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바꿔라. 그래야지 무엇 효과가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단식 시간이 늘어나면 힘들다. 운동을 추가하면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또 저자는 말씀하십니다. 다이어트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에너지를 회복해야 되고 자존감을 상승하고 건강이 유지되는 그런 장기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체중만 보면은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다이어트를 하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식욕의 변화가 있는지, 내 감정의 기복, 수면의 질, 에너지 레벨은 어떤지, 옷의 핏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 체중은요, 지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의 핵심은 조건 없는 자기 사랑. 네, 자기 비난은 부정적인 내면 대화이고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감정적인 폭식으로 이어지거든요. 반면에 자기 수용은요, 안정감과 자기 신뢰와 지속성을 만들어 줍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하기. 네, 음식 일기를 쓰는 거 좋고요. 식사 시간을 기록하는 것, 체중 추세 그래프, 추세예요. 또 배고픔 지수를 기록해보는 것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 감정적인 판단이 줄어들고 전략적인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아, 그리고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과일을 금지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이 정책이나 이렇게 결과가 멈추고 있다면 당도가 높은 과일부터 조정을 하면 돼요. 바나나나 포도는 좀 줄여주고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걸로 대체를 해주면 좋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제한보다는 현명한 대체가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의 핵심 메시지는요. 정체기는 정상이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점검하자. 한 번에 한 가지씩 수정하자. 자기 비난은 금물, 다이어트는 자기 투자다. 사랑 기반 접근이 지속성을 만들 수 있다. 네. 정체기는 실패가 아니라 조정의 신호이고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의 핵심은 자기 사랑입니다. 네, 7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게 11장까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빠르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자, 7장입니다. 살이 안 빠지는 이유, 가장 흔한 이유를 알아볼 건데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환경과 습관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이어트가 쉬웠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래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자극적인 음식이 넘치고 스트레스가 많고 움직임은 적은 다이어트에 불리한 환경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의지 싸움이 아니라 환경과 시스템의 싸움입니다. 저자가 만나 많은 고객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이건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내가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나는 왜 항상 실패할까요?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시스템이다. 살이 안 빠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간식이 항상 있거나 늦은 시간에 배달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 또는 운동할 시간이 없는 생활 이런 상태에서 의지로 버텨라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행동보다 먼저 환경을 바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과자 없애기 눈에 보이는 곳에는 건강식을 두기, 식사 시간을 고정하기, 배달앱은 삭제합시다. 간식을 보관하는 위치를 좀 바꿔보고요. 이렇게 하면 의지 소모가 줄어들고요. 자동으로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환경은 두 가지가 있죠.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집이나 직장, 냉장고, 주변 사람들, 음식 접근성이 외부 환경이고요. 내부 환경으로는 감정 상태나 스트레스, 수면, 자기 대화. 이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이어트가 흔들리게 됩니다. 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상황이 오기 전에 환경을 먼저 설계합니다. 네, 예를 들면 장 보기 전에 식단 계획을 세우고요. 외식 전에 메뉴 미리 정하고요. 간식 대신 대체 음식 준비하고요. 운동 시간 미리 예약하고요. 저는 고객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키다리 점핑이 오는 거를 습관화해라.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예, 이렇게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사는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저자는 현실적인 식사 전략으로 ABC 계획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A는 가장 이상적인 식사, 그러니까 집에서 준비한 건강식이고 B는 외부에서 먹는 비교적 건강한 식사, 샐러드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 라는 계획을 세우고 C,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도 있죠.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등. 그런데 핵심은요, 완벽한 식사만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선택을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폭식이 줄고 죄책감도 줄고 지속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또 한 끼를 먹었다고 다이어트가 망하는 것 아니에요. 그 한 끼 이후의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게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또다시 더한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내가 먹었지만 괜찮아. 다음 식사로 돌아가자 하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생각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네, 과일을 잘 보이는 곳에 두기, 물병을 책상 위에 두기,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 두기. 이러한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네, 저자는 마지막으로요, 다이어트는 특정 식단이나 특정 운동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나는 감정으로 먹는 사람인지, 나는 또 내 몸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이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정말 정체성이 바뀌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정말 정체성이 내가 건강한 정체성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쉐이크, 우리의 제품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전체적인 7장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되어졌고요. 어,
네, 7장의 핵심 메시지는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는 의지 싸움이 아니라 환경 설계의 싸움이다. 결국 다이어트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다이어트, 살 빠지는 생각 훈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어요. 의지로 버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지는 소모품입니다. 의지로는 안 돼요.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네, 8장입니다. 8장의 핵심은요, 폭식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음식이 학습된 결과다. 네, 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말하죠. 무엇을 먹어라, 얼마나 먹어라, 언제 먹어라. 이렇게 방법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요. 진짜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과 감정의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 먹잖아요. 근데 저자는 만약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중요한 걸음을 뗀 거라고 얘기해요. 아하, 나는 지금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음식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이렇게 대해요. 슬프면 먹는다.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다. 외로워도 먹는다. 기뻐도 먹는다. 하지만 감정은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느끼고 지나가야 할 경험이래요. 감정은요,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그대로 머물다가 다시 내려가요. 파도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파도를 음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하죠. 폭식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은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나 외로움, 지루함이나 이런 불안 같은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가 생각을 하죠.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행동으로 폭식하게 되고 야식하게 되고 간식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 뇌가 그렇게 학습이 되어버려요. 아하, 기분이 안 좋으면 음식을 먹으면 되는구나 라고요. 네, 저자는 배고픔을 구분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 네, 폭식의 대부분은요, 가짜 배고픔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감정을 그냥 느껴라. 감정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피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음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제안은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일단 멈추세요. 감정을 인식하세요. 몸에서 느껴보세요, 나의 감정을. 그리고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다 싶으면 바로 먹을 생각 하지 마시고, 아, 느끼세요. 가슴이 답답하네. 아, 속이 좀 불편하네. 이렇게요. 감정을 관찰하다 보면 행동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작은 선택이 또 큰 변화를 만드는데 그런 감정일 때 5분만 기다리기, 물 한 잔 마시기, 잠깐 산책하기, 감정을 기록하기. 아, 네, 이 작은 행동들이 폭식의 흐름을 끊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폭식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왜 이럴까? 의지가 없어. 난 실패자야. 이러한 생각들은요, 다시 감정을 만들고 다시 폭식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저자는요, 자기 연민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아, 내가 오늘 힘들었구나. 아, 그래도 잘 버텼어. 다음 식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네.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이어트 핵심은 음식 조절이 아니라 감정 처리 능력이다. 진짜 성공은요, 감정이 올라와도 음식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8장 전체 흐름이고요. 네, 8장의 핵심 메시지는 폭식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바꾸려고 먹는 경우가 더 많다. 진짜 다이어트는 감정을 다루는 훈련입니다. 이 살 빠지는 생각 훈련 중요해요. 정체성 다이어트, NLP 다이어트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과 생각을 다루는 훈련이거든요. 폭식은 감정 때문에 생기고요. 감정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죠.
네, 9장입니다. 먹지 않고도 기분이 나아지는 법. 네,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한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무언가로 감정을 덮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감정은요, 억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파도와 같은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요, 아주 강한 감정도 약 90초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잦아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감정을 느끼는 대신에 생각을 붙이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이게 감정이 생기면 거기다 생각을 더하고 해석을 붙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이 감정이 지나가도록 그냥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룬다는 것은요, 참는 것도 아니고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요,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 지금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음식으로 눌러버리지 마세요.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면 자연스럽게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감정의 강도는 1에서 10 중에서 몇 점일까? 이렇게 감정을 수치로 표현하면요,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감정은 결국 지나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감정은 생각이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벼운 스트레칭 너무 좋죠. 산책이나 호흡, 음악 듣기, 따뜻한 샤워, 명상 이런 활동들은 감정을 안전하게 흘려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감정 조절 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들이 이 감정 강도 측정하기와 감정이 지나가도록 기다리기. 네,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호흡하기, 음악 듣기, 몸을 움직이기, 마음을 진정시키는 문장 반복하기. 우리 이 생각 훈련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좋은 생각들,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문구 생각해놓고 계속 그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면 그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핵심은요, 모든 도구를 다 쓸 필요는 없다. 상황에 맞는 것을 하나 골라 쓰면 됩니다. 네, 다이어트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 감정을 음식 없이도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결했고, 외로움을 먹는 것으로 달랬고, 지루함을 먹는 것으로 채웠죠. 하지만 감정을 느끼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음식이 감정 해결 도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의 감정적인 식사 뒤에는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상처, 반복된 실패 경험 같은 작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요. 이런 감정들은 몸에 저장이 되어 있고,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과거의 감정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9장의 핵심 메시지는요, 감정을 음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느끼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면 다이어트는 훨씬 쉬워진다. 감정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90초 안에 지나간다. 90초 참을 수 있죠? 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해라. 감정을 음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네. 10장입니다. 평생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전략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이 끝나는 다이어트를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이렇게 생각해요. 빨리 목표 체중에 도달해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끝내고 싶다. 내가 그 목표 체중까지 가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테야. 오늘만 참자.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목표 체중만 달성한다고 이제 끝이다. 다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정상 생활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산이죠. 현실은 다릅니다. 조금만 관리가 느슨해지면 뺐다 해도 체중은 금방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을 스스로 합리화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조금 쪄도 행복하면 되지. 우리 왜 목표 체중보다 꼭 2, 3kg 더 빼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잖아요. 네, 다음에 또 다시 빼면 되지. 이러한 결과는요, 다이어트는 반복되는 그런 요요의 사이클이 되고 말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는 이런 목표가 없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요,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죠. 취업을 하면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죠. 승진을 하면 더 큰 책임이 생겨요.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요,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체중 관리에 있어서는 목표 달성 후에 영원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를 바라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목표 체중에만 집중을 하고 그 과정을 평생 지속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요, 시험 준비가 아니고 단기 프로젝트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평생 지속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얼마나 빨리 살을 뺄 수 있을까가 아니고 이 방식을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비슷하죠? 같죠? 네, 체중이 흔들린 것은 정상이다. 네, 체중은 절대 항상 일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체중은 변화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체중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핵심은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고 흔들린 후에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라고 했죠. 어, 예, 항상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중에 실수를 하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나 또 실패했어. 하지만 이런 자기 비난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키우고 감정 폭식을 부르고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자기를 비난하는 대신 자기를 다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네. 체중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내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단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내 생활 방식이 조금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서 감량을 했지만 다시 조금씩 증가를 하더라도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끝나는 과정이 아니고 평생 지속되는 생활 방식이다라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체중이 흔들리는 것은 정상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11장, 밝은 미래. 네, 음식에서 자유로워지는 여정. 이제 시작입니다. 네, 다이어트 성공 이후에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체중을 감량하고 나면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뺐어요? 비법이 뭐예요? 운동은 얼마나 했어요? 하지만 저자는 이야기하기를요. 다이어트는 숫자나 방법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식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핵심은 탄수화물 몇 그램, 운동 몇 분이 아니라 감정과 음식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살만 빼면 내 인생 달라질 거야. 인간관계가 좋아질 거야. 자신감이 완성될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체중 감량이 바꿔주는 건요. 체중이에요. 건강 지표가 일부 바뀌는 거고요. 신체적인 가벼움이 생깁니다. 어, 과거의 상처나 살을 뺐다고 이런 자존감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갈등, 삶의 불안들이 다 바꿔지지는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살 빼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 거야. 이제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과거의 부끄러움이 사라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자는요, 진짜 변화는 체중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체중은 숫자이고 행복은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체중 감량이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 과정, 중요하죠. 다이어트 이 과정에서 배워온 이런 것들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나 충동을 멈추는 힘을 길러야 되고요. 자기 비난을 줄이는 태도,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나를 대하고 있는지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감량 후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누군가는 비법을 묻고, 누군가는 외모를 평가하고, 누군가는 조언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 없고요.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공유할 것과 숨길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 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책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체중 감량 후에는 피부 처짐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회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이 나이나 과체중 기간도 중요하고 감량 속도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몸은 적응 중이라는 거예요. 기다림도 과정입니다. 너무 이렇게 막 너무 과격한 판단을 하지 않고요. 이 완벽을 기대하기보다는 회복의 시간을 인정하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진짜 목적은요, 날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체중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다. 숫자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다. 다이어트는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는다. 체중 감량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진짜 변화는 자기 태도에서 시작된다. 음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짜 목표다. 당신의 가치는 체중과 무관하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배고픔이 아니라 시간표에 맞춰서 먹고, 감정에 맞춰 먹고, 습관에 맞춰 먹어왔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다고 했어요. 언제 먹어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요.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 3주차인데요. 그 몸의 신호를 다시 배우는 그런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이어트 과학. 1장부터 11장까지 전부 마쳤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도 강의 후기 써주세요. 이번 3주차 후기 선물로는요, 이 다이어트의 뇌과학,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기 정말 강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기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25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챌린지 진행할 거고요. 26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증자 확인을 기간이 들어가고 토요일까지는 예치금 전부 환불해 드립니다. 자기가 성공한 숫자만큼. 그리고 저희가 3월 1일 다음 주 일요일 날 9시에는 우리가 행운권 완주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한 분에게 이 챌린지 프로그램을 선물해 드리기로 했죠. 그 행운권 추첨은 다음 주 일요일 날 9시에 이 2기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기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도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2기 때 혜택을 좀 말씀드리자 보면 우리가 이번에는 다이어트의 뇌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기 때에는요, 박용우 박사님 아시죠? 최근에 발간된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에 대해서 파헤치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다이어트에 대한 건강한 지식들 같이 쌓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책과 함께 서비스 강의로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도 조금씩 혜택 강의에 추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를요, 이름을 정할 때 돈 버는 다이어트 챌린지라고 하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돈을 또 벌 수 있잖아요. 부자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이기 때에도 완주자에게는요, 58만 상당의 챌린지 프로그램 증정할 거고요. 또, 예, 이기 챌린지 때 주변을 좀 보세요. 물론 SP 물량을 한꺼번에 들어가야 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쉐이크 하루에 한 잔씩이라도 꾸준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지인들이나 그런 고객들도요, 저는 그렇던데요. 제 고객들 정말 하루에 한 잔씩 또 잘 먹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 한번 이렇게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3명과 함께 도전을 하신 분께는 2기 메인 도서인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우리 추첨해야 되죠. 제가 지금 공유를 중지하고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예요. 이거에서, 네, 제가 이제 줌을 잘 만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2주차 후기 선물입니다. 당첨되시는 한 분께는 뇌와 뉴런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내드릴 건데요. 이 책 정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주차 때 잠깐 이 책을 좀 요약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책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 이 뇌와 뉴런을 선물 받으실 분 한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갑니다.
오, 잘 돌아가고 있나요? 오, 와! 정선진님! 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선진님. 당첨되셨습니다. 좋은 후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뇌와 뉴런 책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 연휴 때 증량 방지를 위해서 돌발 미션 있으셨죠? 그때 잘 참여해 주신 분들, 이분들입니다. 이분들, 네, 이분들 중에서 5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저는 빠르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 자, 네, 정은우님 축하드립니다. 정은우님. 네, 한 분 되셨고요. 또 추천 들어갑니다. 정은우님. 그리고 두 번째는 김미경님. 김미경님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됐고요.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네, 남옥수님.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네 번째. 네. 아, 네네. 구미혜님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갑니다. 선물이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으로. 마지막 당첨되신 분, 최미향님이십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3주차 강의 끝났고요. 다음 주에 2기 오리엔테이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